얼마나 했냐, 언제 어떻게 했냐, 그냥 딱딱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틀 간격으로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빡! 공주가 빡! 생긴 거지. 이게 바로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둘째 계획은? 안녕. 안녕하십니까, 후배님. 혜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진짜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찍으면 아무도 안 봐서 안 하고 예, 맞아. 임신 Q&A를 한번 해보려고 혜연이가 인스타로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경험담을 토대로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 이 임산부 입장의 질문이었어. 난 예측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좀 비슷한 주제별로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첫 번째는 임신 준비와 성공 스토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 중에 건강 관리와 몸의 변화. 네. 세 번째는 임신 중에 감정 변화나 걱정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네.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지금 출산까지 40일 남았어요. 아니, 임신 기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더라고. 이거는 맞아. 아셔야 돼, 진짜로. 예전엔 못 느꼈는데 진짜 무서워. 맞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무섭다? 아니, 무서워. 두렵다? 약간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돼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저희는. 어떡해. 나는 혜연이가 말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고 어떻게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데, 혜연이는 거기에 이제 출산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는 거잖아. 저희 맨날 오빠 오늘 며칠 남았대? 이러면서. 정말 진짜로? 약간 이러고. 근데 한 100일까지는 오빠가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랬는데 오늘은 40일 남았다니까 어떡해 무서워 이러면서 40일이라는 게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계획 임신이신지 아 네. 그리고 준비는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자, 답변하시겠어요? 네. 저희는 계획 임신입니다. 진짜 시도를 한 거는 2달 정도 시도를 했다? 첫 달은 배란위를 잘못 계산을 했고 그래서 배란위를 토대로 두 번째 시도를 해서 바로 됐거든요. 산전검사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예전에 찍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정여광 그 남편이라고. 그 영상도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제일 많아. 이게 이제 제일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나는 이건 아예 예상을 못했어. 자연임신이신가요? 그리고 자연임신을 성공한 노하우가 있나요? 어떻게 성공했고 뭐 언제 많이 도전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 일단은 자연 임신이고요. 그 당시에는 임신이 왜 됐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처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래서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짜 여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저희는 관계 전후에 항상 배에 핫팩을 올려놓고 있었고 그리고 반신욕 반신욕도 하면서 체온 그 배를 계속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쿠션을 그 골반 위에 올려놓고 자고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 미신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관객을 그냥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이렇게 누워있지. 맞아요. 또 하나는 진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수점을 정리하고 이제 딱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 스트레스나 짐이 없어서 더 그렇지 않았나. 임신을 바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최소 6개월 그 이후 더 많이 걸릴 거를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어서 마음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 되게 혼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이 임신을 어떻게 빨리 잘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맞아.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혜연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인터넷도 진짜 그전부터 많이 찾아봤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계획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약간 그런 표정 지어줘. 약간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얼마나 했냐, 언제 어떻게 했냐, 그냥 딱딱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언제 주로 시도를 했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 배란일로 추정되는 날 전에 좀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딸을 갖는 방법 중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배란일 전에 시도를 많이 했고 제 정자의 유지 기간을 생각해서 한 이틀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매일을 그렇게 하진 않았고 매일은 약간 좀 이해된 느낌이 있을 것 같았어. 막 그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애한테 한 이틀에 한 번씩 했던 것 같고 이틀에 한 번은 자주 아니고. 아니 뭐 그래도 다른 때는 그냥 하다가 그 한 주에 일부러 음.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혜연이한테 이야기 안 했던 건데 사실 첫 계획했던 첫 달에 제가 혜연이 핸드폰을 처음으로 몰래 봤어요. 아 진짜? 피크 다이어리에 들어가가지고 혜연이의 그 배란 주기를 몇 달 전부터 이 주가 확실히 맞는지 내가 계산을 딱딱딱 했어. 근데 아쉽게도 그 3달 전에부터 약간 안 맞더라고. 그래서 첫 달에 실패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실패한 걸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두 번째 달에 그 가격으로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빵! 공주가 빵! 생긴 거지. 이건 번외로 저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그걸로도 많이 걱정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되니까 그냥 자주 하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맞아. 오히려 그런 거를 걱정하는 순간 더 안 되는 거 같아. 임신 중에 내가 보기엔 제일 안 좋은 게 걱정이야. 맞아. 진짜 임신 제일 안 좋아. 너도 경험을 알지. 이런 뭐 질문은 없긴 했는데 생리불순인 분들도 걱정이 맞아, 많고 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연하지는 않는. 그 다음에 그러면 술 음식 조절은 하셨는지 이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희는. 제 걱정이 진짜 많았던 부분인데 제가 성수점 정리하고 또 이사하고 이러면서 그때가 스트레스가 좀 많을 때였어서 막 술을 좀 하루에 한 잔씩 먹고 하루에 한 잔은 아니지. 자주 마셨지. 그리고 매일 마시기도 했고. 맞아. 야식을 그 무렵에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망가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 당연히 저희도 아기에게 뭐 나중에 뭐 아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뭐 그것들 다 그냥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피할 수는 없잖아. 그냥 우리에게 찾아와준 봉주에게 그냥 고마운 거고 그거 자체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런 거는 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항상 내 일상 패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나는 더 나은 거라 생각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치. 근데 뭐 갑자기 생기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에 자책을 하거나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셨는지. 저희는 테스트기를 구비는 해놨는데 안 했어요. 그냥 뭐 어차피 그것도 정확히 그 날을 맞추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가 임신 준비를 이제 2달 정도 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막 진짜 막 엄청 준비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한 6개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PM을 안 해보자에 맞아.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 임신 중에 건강관리 그리고 몸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이거 진짜 많았어. 그리고 건강관리는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좋은 부모님이 될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질문하셨던 거는 영양제 어떤 거 드셨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거 드셨죠? 지금 무조건 먹고 있는 거는 이 오메가3 그리고 여성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유산균. 엽산만 끊었구나. 엽산은 이제 필요 굳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종합 비타민은 제가 골랐는데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들 많이 먹는 것들 가격 비교하셔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식물성 오메가3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전 이것도 빈속에 먹으면 못 먹고 무조건 식후에 먹고 있고 오메가3 다른 거 먹을 때는 진짜 토했어요. 혜연이가 비린 맛을 너무 잘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유기농 비타민 D. 액상철분이 알약보다 변비가 덜 하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거 먹었고 약간 어지럽고 현기증이 자주 느껴질 때는 한 포 반까지 먹었었어요. 철분이랑 칼슘은 시간차를 두고 먹어야 돼서 맞아요. 요거 포인트죠?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는 거의 혜연이 생명줄. 뭔지 알지? 그 디클렉틴 감사합니다.
이거 그 입던 약이죠? 이거 있던 약 저는 처음에는 한 알 먹다가 심해지고 2알 먹고 다시 한 알로 줄이면서 이것도 바로 끊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 영양제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챙겨줬어요. 혜연이를 챙겼는데 공부했잖아. 혜연이가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꾸준히 하는 것들을 좀 못하고 요즘에는 그냥 아예 어느 시기에 먹어야 되는 약을 딱 패키지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이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계산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딱 권장량을 계산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막 찾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먹은 거 그대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봉주가 200분짜리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하다고. 한 번도 이슈 없이 잘 크고 있다니.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임산부의 몸의 변화, 변비, 그 튼살, 뭐 착색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다 온다고 보면 되고 추가적으로 치질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막 응가를 해서 치질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아기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걸 눌러서 이렇게 되는 불가피하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치질이랑 변비가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도 약을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 약이 변을 묽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그걸 처방받은 거잖아. 그거를 그냥 미리 처방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변비가 없던 사람도 임산부들은 철분제를 복용하면 무조건 맞아, 변비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거든요. 내가 보기에 착색 이거는 여자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우리가 뭐 장난으로 이야기하지만 남자도 핑크 있는 사람 보면 막 부럽다 그러고 막 남자들도 그렇거든. 여자들 자기가 원래 안 그랬는데 까매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만삭이 다가올수록 거울로 제 몸을 보면은 막 서글퍼져요. 그리고 다행히 혜연이는 튼살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막 배가 막 이렇게 나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튼살을 제가 하루에 여러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 만져보면 건조한 것 같으면. 건조하고 가려우면은 전조 증상이라 가려면 진짜 그래서 절대 안 돼. 이게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튼살 크림 종류 안 쓴 거 없이 진짜 시중에 있는 제품 다 써봤고요. 일리윤 펌핑 제형으로 바르는 거 하나랑 아토팜 붉은 선크림이 그게 튼살 크림 중에서도 인증받은 제품이 몇 개 없더라고요. 배랑 가슴엔 아토팜, 나머지 전신에는 일리윤 튼살 크림. 그리고 그 다음은 몸무게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와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33주인데 몇 킬로가 찌셨어 지금? 한 7.5, 8kg 정도 찐 것 같아요. 8kg 정도? 나도 못 보고 있어 지금 혜연이 얼굴 보느라. 확인했어? 자, 몸무게 측정. 결과는요? 제가 집에서 야채를 먹을 일이 잘 없어서 1일 1샐러드를 무조건 했습니다. 한 끼는 샐러드를 먹었고 한 끼는 일반식을 먹었는데 진짜 임신 전보다 더 그런 살찌는 음식들을 잘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고 그냥 뭐 밥으로 맛있는 거 먹을 땐 먹고 일부러 막 옛날처럼 막 피자, 떡볶이, 뭐 햄버거 이런 것들 잘 안 먹었어요. 늦은 시간에 뭐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참았던 것 같아. 맞아. 보면은 그 임신 몸무게 그래프가 있거든. 그래서 잘 유지 중인 것 같아. 이제부터 좀 늘어나겠지, 임신 후기니까. 입덧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근데 혜연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입덧이잖아. 근데 사실 남편은 많이 와닿진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후기 입덧 약간 시작했어요. 맞아.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건 좋은 표현들이 많아. 와인이랑 막걸리랑 소맥을 섞어 마셔가지고 다음날 숙취가 있는 거야. 근데 숙취 밤까지 아예 안 깨는 숙취.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뇌에 약간 이렇게 해롱해롱 상태고 속이 계속 울렁거리잖아. 여기에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이 미끌미끌거리고 토덧은 여기에 그냥 항상 토가 있어서 갑자기 입에 가득 차서 이렇게 뿜어져. 그래서 매콤하고. 그럼 혜연이가 그 화장실에 맨날 그 뛰어갔던 게 뿜어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뛰어가는 거야? 한번 재현 한번. 이렇게 하고. 근데 혜연이는 이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소리였던 건지 기억나? 너가 냈던 소리가? 약간 맞아. 약간 이런 소리야. 맞아. 약간 얻어맞는 소리라 그럴까? 이렇게? 나도 마음이 진짜 아프긴 했어. 이거 그냥 오바이트가 아니라 뭔가 괴로워하는 소리구나. 이게 맞아.
그냥 내가 토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토가 아니라 여기에 걸쳐 있어서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얼굴 핏줄 다 터지고 그쵸. 머리도 너무 아팠지. 그리고 허리 통증이나 그 엉치 일단은 한 중기 들어서부터는 환도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고통입니다. 진짜 너무 아픈데 그게 뼈에다가 차갑게 얼린 대못을 받고 망치로 뚜둥기는 느낌? 혜연이가 길 가다가 몇 번 그랬어요. 가다가 항상 이러면서 아예 굳어버렸어. 그때는 이제 갑자기 확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서는 느낌이었다면 후기로 들어가서는 그냥 기본 베이스가 꼬리뼈가 그 묵직하다? 뻐근하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허리는 어떤가요? 배가 나오니까 좀 허리가 더 디스크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좀 더 무겁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나요? 디스크 통증은 워낙 오래 갖고 있었어서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조심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막 큰일 날 것 같다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임신 중에 겪는 감정의 변화들이나 고민.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왜 이렇게 신났어? 뭔가 얄미워. 저희는 우선 결정은 제왕절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자연분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제왕절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혜연이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실 뭐 자연분만을 하는 이유도 뭐 애한테 좋다고 한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크고, 오빠는 임신 초기 때부터 저한테 제왕절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고 자연분만을 하면 아무래도 산모 몸이 엄청 많이 바뀌고 그쵸. 극강의 고통, 진통, 물론 숭붕숭붕 낫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진통을 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혜연이가 최대한 덜 망가지고 덜 아픈 방식이 였으면 좋겠다. 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제왕절개인 것 같다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출산은 육아랑 다르게 육아는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의견 조율을 많이 좀 남편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출산은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나나 아기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접어두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 남편이. 나는 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옆에서 일부러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혜연이가 결정할 때 되면 결정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옆에서 서포트 해줬던 것 같아요. 자연분만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결정적인 요인은 허리 디스크랑 저는 치질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두 번째 질문. 둘째 계획은? 이렇게 말해놓고 저희가 둘째를 또 어떻게 할지 그때 되면은 달라질 수도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뭔 소리야? 있어? 갑자기 좀 다가 장난치는 거고, 혜연이는 없고 근데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모르겠어. 나도 그냥 저도 지금. 이게 가까워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모르겠어. 그냥 우선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육아해봐야 알 것 같고. 나는 그 이야기를 되게 감명 깊게 봤었거든 예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연습 커플 두 분이 부모로서 성장하는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 맞아. 오빠 그 지켜보겠습니다. 얘기했었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야. 벌써 10개월 동안도 맞아. 우리가 일부분 성장을 해왔고 육아하면서 진짜 성장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 지금 혜연이 말처럼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예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임신이나 임출력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신지. 일단은 아기에 관한 걱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데 맞아. 애기한테 밥 먹는 것부터 뭐 예를 들어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잡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걱정은 아직은 뭔가 오빠랑 너무 연애하는 것처럼 저희가 잘 지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안 믿는데 저희 진짜 아직도 신혼부부도 아니고 연애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진짜 전우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성숙한 사랑 방법 같으면서도 아쉬워. 뭔가 이런 설렘이 없어진다는 게. 임신에 대한 두려움은 많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겪어 나가면서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입덧도 그렇고 환도도 그렇고 이거 실시간으로 잡혔네. 갈비뼈를 막혀 있는데 여기를 막 차요. 그러니까 갈비뼈 막 이러고. 출산 경험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극복 못했고. 혜연이가 겁이 많고 약간 이래가지고. 저 진짜 수술대 위에 눕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 나도 걱정이 돼. 혜연이가. 제가 자문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오빠 손 잡고 있으려고. 그치. 수술실 들어가는 상상하면서 막 혼자 눈이 또르르 흘러요. 그리고 육아는 그냥 너무 미지의 세계라서 와, 좀 신기하더라고. 생각보다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줄 알았고 걱정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너무 걱정되고요. 책임감이라는 게 딱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당연히 우리 둘 다 책임을 지는 건데 부모로서 그럼 나도 내가 책임질 사람이 한 명 생기는구나.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일도 준비가 안 됐는데 또 다른 한 명을 우리의 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잘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에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막 그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임신 후에 뭐 어떤 이유로 싸웠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지 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임신하고 진짜 혜연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저는 혜연이가 호르몬의 변화가 없어서 감정 변화를 표현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 엄청 많았는데 혜연이 스스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오빠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싸울 수 있었고 그건 오빠가 좀 해 뭐 이런 일이라던가. 근데 사실 우린 그럴 일이 잘 없긴 하다, 환경이.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임신 중에는. 그게 싸움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할 것 같은데 혜연이는 진짜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봤어, 임신 기간 동안. 원래도 안 하는 너무 뭐야? 원래도 너무 착한 아내이긴 한데 임신 기간 중에는 정말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이 날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덕분에 저희는 임신 기간 중에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호연이 오빠가 사실 모든 집안일들을 다 해주고 제 임신에 필요한 영양제나 그냥 제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혜연이가 이런 게 힘들겠구나, 혜연이가 어떤 고민을 할까, 혜연이가 어떤 게 힘들까를 미리 고민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놔서 제가 오빠한테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을 때가 없지는 않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오빠가 해준 고마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건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그냥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를 배려해서 생긴 일 아닐까.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임신이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임신을 한다는 게 사실 저도 혜연이가 임신하기 전에는 뭐 임신 뭐 다들 하는 건데 뭐 인류의 절반이 웬만하면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고 겪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내가 대신 입덧해주고 싶다, 내가 대신 출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굴뚝같이 들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고 원래 내가 안 했던 것도 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거 챙겨주고 그리고 원래 내가 아내한테 짜증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간만큼은 짜증내지 않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접근을 하고 또 아내분들은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하다 보면은 임신 기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해주려고 했어요. 혜연이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맞아. 제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아본 적이 처음인데 근데 그 말이 나와. 나와? 왜냐면 임신이 이렇게 힘들고 대단한 일인 줄 나도 처음 알았으니까.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해봤는데
이건 누구마다 그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속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너무 축복을 받아서 너무 잘 됐지만, 그런 분들은 뭐 저희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힘내시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말했지만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한테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오늘 한마디 꼭 해주시고, 힘내시면은 꼭 좋은 결과 있고 좋은 아기 찾아와서 건강하게 출산하실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